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 축제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두 얼굴을 오늘 이 자료 해설을 통해 아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단순한 겉모습이나 감상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줄기 빛.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1947년 에든버러 시의회가 이 축제를 처음 기획했을 때 남긴 말입니다. 전쟁으로 텅 비어버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문화를 통해 다시 채워보겠다는 아주 간절하고 숭고한 의도에서 출발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어 넘어갈게요. 먼저 축제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치들을 볼 거고요. 이어서 도시가 겪는 어두운 그림자,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에든버러 축제의 시작, 그 전후의 기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 삭막했던 시절에 끊어진 문화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다시 이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 속으로 쑥 들어가 보죠. 1947년, 이때가 정말 극적인 해였거든요. 시의회가 팍팍 밀어주는 주류 행사죠. 국제축제랑 영화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해에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8개의 작은 극단들이 그냥 길거리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 최대의 개방형 축제 프린지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역사의 한 장면이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서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47년 그 소박했던 시작이 지금은 무려 15개의 주요 연례축제로 진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린지부터 국제축제, 영화제는 물론이고요. 작지만 알찬 지역 축제들까지 싹 합쳐져서 지금은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문화 용광로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색채며 생동감이며 정말 압도적입니다. 시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에든버러 평소 거주 인구가 5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매년 여름 축제 시즌만 되면 방문객이 175만 명이나 몰려듭니다. 50만 명 살던 도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인구가 말 그대로 2배를 훌쩍 넘겨버리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두 번째 파트,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면 당연히 돈이 따라오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는지 시의회와 경제 영향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볼게요. 돈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까요?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승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업체 효과인데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면 가게들은 물건을 채워 넣어야 하니까 지역 공급 업체한테서 또 물건을 사게 되죠. 두 번째는 소득 효과입니다. 축제 덕분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동네 상권에서 쓰면서 경제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고 직접적인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이 축제들이 스코틀랜드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금액이 자그마치 3억 파운드 이상이에요. 우리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정규직 기준으로 6,000개나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거대한 경제 엔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파트는 지역 문화와 사회적 가치입니다. 방금 본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숫자로 다 담을 수 없는 진짜 가치, 즉 현지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축제가 지역 주민들에겐 엄청난 교육의 장이자 커뮤니티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에든버러 시내 거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교사들을 위한 연극 클럽을 지원해서 교실 수업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돕죠. 게다가 스코틀랜드 정부의 EXPO 펀드를 통해서 동네의 숨은 예술 인재들을 세계 무대로 팍팍 밀어줍니다. 스코틀랜드만의 개방성,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1등 문화 외교관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어두운 이면, 도시의 그림자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메가 이벤트가 과연 빚만 있을까요? 이면에서 도시와 거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압박감, 이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극명한 대조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3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나고 세계적인 문화 위상을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들이 축제 기간 내내 상업적으로 사유화되어 버리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는지 볼까요? 조지 스퀘어나 메도우스 같이 주민들이 쉬어야 할 공간들이 몇 달씩 통제됩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프린세스 스트리트 보행로에는 아예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게 커튼식 장벽을 쳐버려요. 공원에 들어가려 해도 35파운드나 되는 티켓 장벽이 생기죠. 거기에 숨막히는 교통체증, 밤낮 안 가리는 소음까지 더해지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상을 통째로 뺏긴 기분이 들만도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지역 구시가지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거리조차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동네 주민들이 정작 내 집 앞, 내 직장 앞 길거리도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메가 이벤트와 평범한 시민의 일상 사이에서 얼마나 극심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지 이보다 더 뼈저리게 보여주는 팩트가 있을까 싶네요.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바로 균형 잡기죠. 화려한 세계적 명성과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통, 이 양극단 사이에서 정책 이반자들이나 도시 계획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재미있게도요, 첫 번째로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데이터 수집 그 자체입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면 현지인이 축제 티켓을 얼마나 샀는지에 대한 통계가 이쪽 저쪽 달라요. 어디서는 50%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70%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지표조차 엎치락뒤치락하다 보니까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정확히 재고 확실한 해법을 찾는 일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대응책들을 쭉 살펴볼게요. 일단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위험하게 꽉꽉 들어차는 병목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줄리스 바이스클 같은 곳에 전문 도구를 적용해서 축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해야 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 세계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아주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거겠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한 도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삶의 터전인 거리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맞이하는 완벽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메가 이벤트 도시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자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되었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